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에 새로 선임된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 기자회견 취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이 시민사회에서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국회에도 이미 9개나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대로라면 정기국회 내에서 이 노조법 2, 3조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좀 의구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을 2, 3조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입법 논의의 시급한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우선 우원식 생명안전포럼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정춘숙 의원님 그다음에 양경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이 기자회견을 나눠서 읽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오셨고요. 이탄희 의원님 오셨고 양경숙 의원님 오셨고 이하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동주 의원님 오셨고 류호정 의원님 오셨고 이은주 대표님 오셨고요. 강은미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 사이에 윤영덕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네. 서영숙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원식 의원님 말씀부터 기자회견을 듣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에서 고문을 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불공정한 불합리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선 게 홍길동입니다. 그 일이 비단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우리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 저는 하이트진로 농성장 그리고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갈등 중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곳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굴뚝으로 올라가고 철창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을 가두고 그리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투쟁을 봤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재반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오히려 그것이 갈등을 훨씬 더 키우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에 홍길동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추가로 붙여봤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만나서 대화하고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이 과도한 투쟁, 목숨을 거는 투쟁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교섭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2조 개정입니다. 동시에 노조법 3조 개정도 필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상대로 해서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월급 263만 원 기준으로 노동자 한 명이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합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올여름 하이트 진로는 어땠습니까? 노조 농성 12일 만에 노조원과 차량 그리고 집에 가압류를 취하고 28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느꼈던 절망과 그 위협감을 그 노조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 이것이 바로 손배 가압류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청구는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봉쇄를 위한 그런 소송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인 수단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빚의 굴레로 가두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를 꼭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보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 노조법을 바꿀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이 함께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사실상 여당을 대신해 대체 토론에 나선 정부 측은 단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노조법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 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계기로 시작된 입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최근 대우조선 해양 측의 470억 손배 같은 행태에서 보듯 사용자들이 알아서 손배를 절제하고 하청 노동자와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총에서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 줄 몰라도 정부라면 더 이상 이 야만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ILO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민주노총의 서한에 응답한 것입니다.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저는 결사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가 성취해낸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재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에서 살아 숨쉬는 자유권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지상가제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사정없이 부인, 아니 압살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손배 제도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 부정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자유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각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십시오. 국회에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때리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집토끼 잡고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꿈꾸고 있다면 그 꿈 깨야 합니다. 대화 거부와 강경 대응으로 노정관계 파국을 맞으면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담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 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 한 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노조법 2, 3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에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 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 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 노동자는 없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 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제2, 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제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 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제2, 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고맙습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